좀 너네가 여기 미분까지 할 때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 왜냐면 이거를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너네가 주기랑 필러를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수준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할 만한 것들을 다 얻어가야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으니까 풀어서 맞은 것도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거든. 애매하게 맞은 것 같은 거. 자, 세트 그러면 11번 질문. 네, 90. 거기 세트 10 아니야? 네, 세트 10, 96번. 봅시다. 자, fx가 잘 안 보이네. x 함수가 3x제곱 마 9x 풀 2래요. x는 알파와 베타에서 극값을 가진다니까 개형이 확정이야. 최고차비수 1이고 극대극수 가지니까 이렇게 생긴 개형이고 확정이고요. 자, 그때 fx에 대하여 언제 극값까지 가도 내가 구할 수 있네 이거. 그럼 미분하면 바로 나오겠죠? 미분해서 따라서 극값을 가지면 기울기가 0. 네, 항상 참인 명제일까요? 아니에요. 관리해 둘 수 있어? 관리해나? 극값이면 기울기 0이잖아. 천점도 극점이 될 수 있으니까. 또는 불연속점. 그렇지. 근데 따라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열린 공간에서 극값을 가지면 그럼 기울기 0이면 확정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리고 열린 공간 마이너스로 무한대에서 두 개의 극값을 가지죠. 그럼 그때마다 기울기 0, 기울기 0 이렇게 된다. 확정이니까요. 얘 미분하고 는 0에서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되겠지? 풀면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평면이면은 예? 그게 x는 a에서의 미분계수와 같다. 뭐 평면은 순변 이거네. 그럼 약간 무슨 정리 느낌이 떠올라야 될까요? 평면값 정리. 만족하는 게 a 값이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곱하세요. 이 말인 거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 개형을 보고 어떤 기하학적 의미가 있는지 있으면 습사, 없으면 계산 이렇게 갈 거야. 나는 따라서 함수는 그래프부터 네, 그래프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먼저 얻어내는 게 당연히 유리할 거야. 계산이 짧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미분 한번 해볼까요? f 프라임 x는 하면 3x제곱 마 6x 마 9 이렇게 되니까 1 마이 마3 이렇게 개수가 되니까 이 수분을 하면 3 플러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그러면 여기가 곱하면 마3 더하면 마2가 딱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개형 확정이에요. 여기가 x가 마일 때 x가 3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평면은 순변 한번 해보면 평균 변화율 알파부터 베타까지니까요. 극대와 극소 연결하면은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평면일 거예요. 얘랑 똑같은 순변이 누가 봐도 두 개 보이죠? 여기랑 이렇게 두 개가 보일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했을 때 얘를 이제 찾아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솔루션 1 가장 교과서적인 기본 풀이는 자, 평균 변화를 구하세요. 왜냐면 내가 함수 다 알고 있죠? 언제인지도 알죠? 그러면 여기 x 증가량 알고 있으니까 x 증가량 4죠? y 증가량 마이너스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것만 알면 내가 평변을 구할 수가 있어. 그거랑 같은 순변 구해라 는면 이렇게 해가지고 2차 방정식 한 번 더 풀어주면 되는데 이 다 풀 필요 없이 그 a값 근이 되겠지. 2차 방정식에 곱이니까 두 개 곱하면 계산이 끝날 거야. 그래서 그게 솔루션 1이고요. 솔루션 1은 평면을 먼저 구하기 전에 나 이거 쓸게요. 4 그 다음에 최고차 계수 절대값 몇이죠? 4 하면 안 돼. 이거 3차 함수 1이라고 하면 안 되죠. 1 그 다음에 여기서 P 우리 4의 P 상승할 때 P가 극대, 극소, 변곡점, 극소, 극대점 얘네는 X절표 차이잖아요. 몇이에요? 2 차이 나겠죠? 그러면 8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높이 차이가 몇인 거예요? 32니까 4 증가 32 감소가 되니까 기울기 몇이다가 되는 거야? 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평변 찾았으니까
순변하면은 3x제곱 마 6x 마 9가 몇이 될 때를 찾아라. 마 8이 될 때를 찾아라 이거예요. 그때 이거 만족하는 그 x 값이 문제에서 원하는 a 값일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a 대 2 하면 a 대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해도 괜찮고, 아니 여기서 그냥 근각에서 그냥 다 써도 되죠. 그죠? 이거 이렇게 되죠? 나 1. 두 개에 곱하면 몇 분 하면? 따라서 a의 곱은 3분의 이렇게 돼요.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곱 a분의 c 이렇게 되니까 이게 되죠. 솔루션 2는 이제 그래프 개형, 다음 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요. 함수 그래프 성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얘는요. 극대 지나고 극소 지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게 F라고 두고 다가 얘를 G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두 함수의 관계니까 당연히 빼기 함수를 떠올릴 수 있으면 좋고요. 그러면 여기서 F-G를 H라고 한다면 여기 양수, 음수, 양수니까 이게 H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때 내가 요점 알고 있으니까 요점 3 이게 중간 지점, 변곡점이 되겠죠? 중간에 왜냐면 요 간격과 요 간격이 똑같으니까 여기가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 평면 순변이 의미하는 지점은 여기는 요 지점이 의미하는 건 F의 미분계수라고. 그 다음에 이 G의 기울기가 어떨 이 G의 기울기가 똑같을 때야. 그러면 얘들이 의미하는 건 F'과 G' 값이 같을 때인 거야. 그러면 이거 미분해보면 H' F' 빼기 G' 이거든요. 둘이 같을 때는 H' 값이 몇이 나올 때? 0이 때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서 1대 루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차이가 2니까요. 그럼 요 간격은 3분 나누면 되죠. 3분의 2만큼 차이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A 여기 하나, 여기 A 두 개. 그럼 얘네 둘은 하나는 1에서 왼쪽으로 루트 3분의 얘는 1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3분의 2니까 1만 루트 3분의 2, 1풀 루트 3분의 2. 이게 누구는 A의 곱이 됩니다. A1, A2. 그래서 합작골인 거죠. 그래서 1-3분의 4에서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는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문제에서 그래프로 알아보기 힘들 때는 계산으로 가시면 되고요. 계산으로 알아보기 힘든 문제였다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다 이거고요. 서양계 질문제 어떤 것 때문에 질문이었죠? 셀을 보냈어? 그 평값정리 얘들아 따라하세요. 평변은 순변이 C가 존재한다. 존재를 보장해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어떤 도구를 쓸 수 있냐면 이마이분에 아니면 뭐 아까 지금 3마 F분의 F3 마이너스 F 마이너스 평변은 순변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얘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바꿀 수 있는, 또는 얘네들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얘에 대한 정보를 바꿀 수 있는 변환기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함수값에 대한 정보를 미분계수에 대한 정보, 또는 미분계수에 대한 정보를 함수값에 대한 정보,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점을 찾아라를 할 때 쓰진 않기 때문에 평균값정에 만족하는 두 지점인 건 맞지만 여기서는 직접 계산을 해야만 하는 경우로 가져올게요. 이해는 되나요? 네. 희망사항은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솔루션 1, 2, 둘 다. 상황에 따라 잘 쓰이니까. 자, 그 다음 또 질문. 세트 10의 질문 더 있나요? 세트 11 질문 108번 또 108번 전에 있나요?
없어요? 봅시다. 최고점 계수가 1인 4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fx는 함등식이 성립한다면 저희 함등식이라면 이 함수는 우리가 우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y축 대치. 자 그러면 이게 잘 누가 질문했지? 승아 질문했나? 승아 그래프 개형 몇 개 정도 떠오르니? 떠올라요? 2개 떠올라요? 뭐? 그거랑? 맞아 그거 배운 거 같아. 우리 그래프 개형이 4차 함수 봐봐 2차 함수 개형 생각해라 그럼 보통 이거 하나야. 최고차함수 양수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야. 모양이 3차 함수에서 최고차함수 양수면 개형이 이거 그 다음에 3주근 개형 그때였어. 4차 최고차함수 양수일 때 하면 모양이 몇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 얘는 시리즈 이렇게 나는 이제 극값 기울기 0인 점의 개수로 생각을 할게요. 기울기 0인 점 한 개인 경우 그러면 기울기 0인 점이 이렇게 두 개인 경우 기울기 0인 점이 세 개인 경우 이렇게 해서 기울기 0인 점에 한 개, 두 개, 세 개 이 정도로 너네가 분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함수가 될 수 있는 건 이 친구 그리고 이 친구 이렇게 두 개가 우함수가 될 수 있는 개형이다. 우리가 수투를 미적분에서는 이런 거 안 해요. 왜냐면 너무 많기 때문에 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딱히 외우려고 내가 안 해. 자주 나오는 애들은 하나보다 외워지지만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근데 3차 함수, 4차 함수는 몇 개 안 되니까 이 정도는 외워놔야 돼. 어떤 개형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네가 알아놨으면 좋겠어. 목표가 한 1, 2등급이라면 이 정도는 너네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함수당 4차 함수가 이거야. 근데 이게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생각은 해주고 아 이건 아니겠지라고 희망사를 가지고 얘를 걸러줘야 돼요. 이거라면 가정한다는 모순인 걸 주어질 건 좀 만족하지 않는 걸 이용해서 걸러주고 이제 얘를 마음 편히 계산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배제하고 시작하면 안 돼. 이것도 생각은 하고 확인해보고 걸러주고 여기서 답을 구하려고 시도를 해야 돼요. 자, 나다 조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극소값은 가질 수 있거든. 근데 애초에 여기서는 바로 그냥 거짓 립이 나왔을 거야. 왜냐면 우함수면 y축 대칭에 여기가 y축이어야만 하거든. 근데 그러면 0에서 극소가 되기 때문에 x가 바로 여기 걸어주고 그러면 얘는 가능하겠죠. 우함수니까 여기가 y축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1에서) 극소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1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1.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2에서 극소로 갔는데요. 아니 극소는 여기 두 개인데 여기가 말이 될 수 있는가? 안 되죠. 아 얘가 그럼 저거 올려줘서 극소가 된 건가? 이렇게 0일 때라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극대 극소는 미분 가능한 지점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거 올렸을 때 천점인 극소가 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우리가요 절대값 fx의 극점에 대해 얘기를 한다면 얘가 미분 가능한 거라고 할게요. 연속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얘가 극점은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냐면 어떤 상황이 됐어요? 극대는 그래서 말로만 할게요. 얘는 원래 극대 x축 위쪽에 있는 극대였거나 아니면 x축 아래에 있는 극소 두 가지만 극대가 될 수 있어. 저거 올렸을 때. 근데 극소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극소는 x축 위쪽 극소였어도 되고 x축 아래에서 극대였어도 되지만 극소는 첨점도 될 수 있어. 첨점이 극대는 안 돼요. 왜냐면 어차피 저거 올려주면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되니까 첨점이 극대가 될 수는 없어요. 극대가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한 번 더 뒤집으면 극대가 될 수 있겠지만 첨점은 극소밖에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나쁘진 않겠죠.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거 알아놓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그때부터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 나왔으면 끝난 거지.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프를 알아낼 수 있는 건 최대한 알아내고 다 알아냈으면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다가 주어진 개형 다시 그리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 (0) (1) (2가)
야 2가 얘보다 왼쪽에 있을까 딱 여길까 여길까는 4차원 그래프 성질을 알고 있으면 좀 쉽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프 그릴 때 몇 대 몇이었게? 1대 루트 2였으니까 루트 2는 1.4 정도 되잖아요. 이 위에 있습니다. 2 이렇게 있고 x축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면요, 우함수니까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값을 나는 미지수로 놓으면은 여기는 이제 F1이라고 써도 괜찮을까요? 높이가 Y는 F1. 그러면 인수정렬식 작성하기가 되게 좋아요. 얘는 X축과 1과 Y에서 접하는 L을 평행이동을 뭘로 생각을 하는 거야? F1만큼 평행, 원래 여기 0이었거든. 근데 F1만큼 평행이동해서 Y좌표 F1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내가 쟤를 이용하면 fx는 제곱창에서 1이라고 했죠? x만 1제곱, x1 1제곱 이었으면 여기 원래 0이었어야 돼. 근데 f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f1이 된 거야.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럼 미정계수가 하나 생겨버릴 거예요. 알파 이렇게, a 이렇게 놓은 거랑 똑같은 거야. 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보 하나가 더 필요한데 아직 안 쓴 정보가 있죠. 네, 2일 때 0이가 안 썼어요. F2가 0이다를 이제 쓰면 되지 않을까. 쓴 정보가 뭐고 안 쓴 정보가 뭐고 내가 계속 봐야 돼. 쉬운 문제는 정보가 몇 개 안 돼서 안 헷갈리는데 중킬러 킬러급은 정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내가 안 쓴 정보들을 신경을 써가면서 풀면 좀 좋고요. F2가 여기 대입하면 1이죠? 여기는 3, 9, F1 2니까 근데 이게 0이라고 했죠? F1 마이너스 9다. 조금 산소 결정은 산소하고요. 산소는 아니지. 산소를 결정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F1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따라서 하면 되겠죠. 따라서 F1은 하면 이건 1이 가지고 있으니까 싹다 안 나오니까 이거만 나와요. 마이너스 5번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옛날 중킬러는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았어. 사실 이거 문제 많이 풀면 암산컷도 할 수 있고 굳이 이거 안 해도 암산도 다 할 수 있어. 근데 요즘 수투들은요 계산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서 차근차근 이런 개념에다가 계산이 좀 더 덕지덕지 붙는 생각하면 이게, 왜냐면 이제 기출이 많이 쌓였다 보니까 웬만한 수능 준비하는 애들은 이런 거 너무 많이 풀어보거든. 너무 많이 풀어보기 때문에 이렇게는 다 맞아버리거든. 그래서 계산도 덕지덕지 붙여서 계산으로 좀 걸어내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니까. 자, 내가 너희한테 여기서 알았으면 하는 거 첫 번째, 4차 함수 개형을 나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했어요. 기준은 기울기가 0인 점의 개수. 0인 점이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이렇게 나눈다 생각을 하면 되고요. 참고로 3차 함수도 내가 기울기 0인 점의 개수로 나눈 거야. 기울기 0인 점이 이렇게 되면 0인 점 없어요. 0개. 그 다음에 3중근 개형 기울기 0인 점이 2개. 기울기 0인 점이 0개, 1개, 2개 이렇게 된다고요. 참고로 기울기가 0인 지점이란 말은 도함수가 0이 될 때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함수가 0일 때가 0개, 1개, 2개, 1개, 2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 정도는 너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좀 익숙해질 거야. 자, 그 다음은 여기서 이 문제에서 솔저건 내가 인수정리의 다른 정리를 이용한 거예요. 기울기 0인 점이 3개나 있어. 네, 이거 2개 써야지 해가지고 다른 정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너희가 뭘 할 수도 있냐면 그냥 F'X를 써면 되잖아요. 왜냐면 기울기 0인 점이 3개. 그럼 F'X는 0. 여기 세실근을 알고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F'X는 일단 최고치 한계수가 1인 4차였으니까 미분하면 4x 3승 뿔땡땡땡일 거 아니에요. 4 한 다음에 x, 마1, x 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안 쓴 조건이 하나, 둘, 셋 썼으니까 이거 안 썼단 말이죠. 그리고 적분, 양변적분 해버리면 돼요. 전개하고 양변적분 해버리면 이게 x제곱 마 1이니까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적분하면 스몰 fx는 하면 마이너스하고 2x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F2는 하면은 16 빼기 8이니까 8 플 C. 이게 0이 된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따라서 F1은 하면 1마 2 그러니까 마일이죠. 마일, 마8 또 똑같이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게 정석적인 풀이인데요. 이게 교과서 기본 개념. 이거는 교과서에서 배운 인수정리와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용해서 얻어낸 다른 정리를 이루는 건데 이거 누가 질문했죠? 수능 어디까지 됐어? 초점 복수를 몰랐어요? 그럼 그걸 필기를 한번 해볼까요? F가 보통은 미분 가능한 다음 함수로만 나오니까 미분을 합시다. F가 미분 가능할 때 그때 절대값 F의 극점을 조사해라. 그림으로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극대가 되는 거.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해요. X축 위에서 극대 요렇게 되는 거. 그럼 저거 올려도 그대로 극대겠죠? X축 위쪽이었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X축 아래에서 극소인 지점도 저거 올리면 극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극소는 하나가 더 붙는다 그랬어? 극소가 되는 거. F 그래프에서 원래 X축 위쪽 극소였던 경우와 그리고 X축 아래에서 극대였던 경우가 그리고 뭐 이렇게 지나갈 때 첨점이 되면서 저거 올려주면 얘가 극소가 첨점의 극소가 될 수 있다. 이 친구가 이 문제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였네요. 그래서 극대 극소를 기울이 0인 점에만 매몰되면 안 돼 생각이. 그래서 이것만 필기하고 넘어볼까요? 지금이야 너희가 배워가는 과정이지만 솔직히 이런 정도 수준은 한 9월, 한 8, 9월 정도까지만 문제를 계속 풀어도 좀 이런 건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가 내신들이 끝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이제 빈 부분을 하나씩 채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개 중에 7개, 8개를 아는 상황에서 나머지 모르는 2, 3개를 채워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질문, 108번 말고 질문 있나요? 요 세트에서 109, 110 중 설명 듣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왔어요? 109, 110? 자, 10, 세트 12 질문. 질문 있나? 119번. 자, 119번은 일단 gx가 되게 특별한 함수죠. f랑 절대값 f를 더하면 f의 부호에 따라 결과가 0 또는 2배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2로 나눴으니까 저 gx는 0 아니면 2배 아니면 마이너스 2배. 셋 중에 2개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가세요. 절대값은 누가보다 그러면 f가 0보다 클 때랑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f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f로 나오겠죠? 그럼 0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f가 0이거나 양수라면 2분의 2f에 그냥 fx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나는 옆에다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이거는 구간분할 함수로 작성을 해주면 내가 흰색으로 써도 혹시 보이니? 흰색으로 왠지 보일 것 같은 느낌인데? 보이나요? 얘는 0 또는 fx. 이게 fx가 0보다 작을 때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래프는 다 0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x축과 만나거나 위쪽에 있는 부분들의 점을 그대로 냈더라. 이런 얘기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fxc를 실제 알고 있네. 이걸 다 알려줬네요. 그러면 내가 fx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이정계수가 k, 이거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k만큼 올린 거네. 평행이동을 한 그때 교점이 2개가 되게 하는 k 값을 물어봤어요. 옳지 않겠네요.
이거에서 만약에 여기 미정계수 들어가 있잖아? 그럼 바로 킬러야. 근데 지금 미정계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연습해서 익숙해지면 미정계수 들어간 킬러도 나중에 좀 다뤄볼 만하지 않을까. 자, fx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미분할게. 그러면 6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니까요. 6으로 묶었을 때 하면 1, 마3, 2니까 이건 6으로 묶으면 x마 1, x마 2 이렇게 크게 나오게 되는 그런 함수이거든요. 그러면 fx는 1과 2에서 극대극소를 가지네요.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1, 여기 2, 여기는 극대극소 반복점 함수 모두 같은 경우 여기 2분의 1 때고요. 0은 그럼 이제 저보다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쯤에 0을 이렇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가 언제쯤 너네가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면 돼요. x축과 교점 지금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 확인했는데, 근데 지금 저거 는 0에 보면은 x 인수를 가지고 있어요. 0일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제 얘의 식을 바꿔줄 수 있어. fx가 0보다 작을 때를 못 구하겠으면 이대로 내보면 되는데, 언제 fx가 0보다 작을지 내가 확실히 알고 있지. 바로 계산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 이상일 때 이렇게 해서 그래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그럼 다음 얘랑 2x제곱을 k 하면은 2x제곱 하면 여기서 뭐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옮겨가면서 교점 개수를 관찰을 하면 되겠죠? 끄덕이면 안 돼요. 곡선과 곡선의 관계는 알아보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따라하세요. 곡선과 곡선의 관계는 빼기 함수예요. 그래서 곡선과 직선의 관계로 바꿀 수 있는 게 좋아. 그게 판단하기 편해요. 가장 좋은 건 곡선과 상수함수시간. 그게 힘들다면 곡선과 1차 함수까지로도 바꿀 수 있어요. 직선의 관계로.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빼기 함수를 써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hx를 px로 쓸게요. px를 2x제곱을 k로 넣고 빼기 함수를 h로 쓰고 싶어서 hx를 굳이 이걸 써야겠다. fx가 아니죠. gx죠. gx 마이너스 2x제곱을 k라고 하지 않아. 이렇게 둔다면 문제가 뭐냐면 gx식이 두 개야. 두 개예요.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h도 그럼 마찬가지로 두 개가 돼야 돼. 이렇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0이 되니까 0 빼기 이거라서 마이 x제곱, 이게 x가 0보다 작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는 fx를 쓰라고 해서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식이 2x 3승 에다가 9, 마 9인데 여기 마 2 더했으니까 마 11, x 2승 1창이 효율 10이죠? 효율 10이 x, 마 k 하고 0보다 자, 이렇게 되고요. 봅시다. g와 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둘이 같다라고 만든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랑 동치일 거야. 그러면 나는 한번 써줄게. 여기 보세요. y는 gx와 y는 2x제곱을 k의 교점의 개수가 두 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둘이 같다 하고 gx는 2x제곱을 k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두 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였지? 아, 이걸 쓸 필요가 없었네. 씨. 이것만 넘길 뻔했어. 상수분리 할 거라서. 아니면 이왕 이거 썼으니까 얘를 활용해서 표현을 해볼게.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설명이 나았겠다.
네, 빼기 함수로 났죠? 빼기 함수 났으니까 hx 한번 써줘야지. 중간 가정을 생각을 하면서 갑시다. a의 서로 다른 식은 두 개다가 되는 거고, 그때 얘가 빼기 함수로 넘겼잖아요. 그래서 hx는 0의 서로 다른 식은 두 개다가 되고, 거기 상수항에만 미정계수가 있으니까 상수 분리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써. 안 해. 에이씨. 그냥 아까 그걸로 할 걸. 그래서 이거는 gx 마 2x 제곱 는 k의 이렇게 두면 따라하세요. 곡선과 직선. 이 위치관계를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y는 gx 마 2x 제곱이랑 y는 k는 아까는 지금 방정식이었죠? 지금 바로 나 함수 그래프로 썼죠? 함수로 썼으니까 이거의 뭐가 두 개로 바뀌어야 돼요? 교점 두 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그래프를 이제 그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 자, 그러면 아 그래? gx만 2x 제곱 이렇게 써봐야겠다. 상수 분리했을 때 쓰는 거죠. 는 하면 마 2x 제곱, 여기는 아까 그거 2x 3승 마 11x 2승 12x. 이렇게 되는 거죠. 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그리면 되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은 마 2x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 친구는 이제 미분을 해봐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자, 이 친구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하면 6x 제곱 마 22x를 12니까요. 2번 묶어야겠다. 하고 x 제곱 마 11x를 야! 인수분해가 될까 이게? 뭐 계산 실수한 게 아니라 이딴 식으로 나오는 건가요? 3이 6 뭐가? 아, 그래, 3이 있어야 되는구나.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도전 3, 1, 11이 되냐면은 2, 3 하면 안 되네요. 3, 2 하면 되네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이제 2하고 x마 3, 3x 마 2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면 극대 수도 언제 가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3분의 2일 때 극대, 그리고 3일 때 극수, 이렇게 가지는 개형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x 전부 다 인수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원점 진화는 되겠죠?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주면 여기도 y좌표 구해놓으면 좋긴 할 것 같아. 여기 아까 3일 때죠. 3대2 한번 해보자. 그러면 6 곱하기 3의 제곱, 11 곱하기 3의 제곱, 그러니까 5 곱하기 마이너스 45 뺄 36 3 9 5 9 4 9 마이너스 9인가요?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 R을 내려가겠나? 얘는 뭐 올라가겠지. 올라가야 되겠네.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확정이니까 여기서 바로 그릴게. 야, 근데 천천히 그릴게요. 이렇게 됐을 거고요. 여기가 마 3분의 2, 여기가 3, 그리고 여기도 y좌표 구해놨으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써놓읍시다. 어차피 구한 거.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요. 자, 그때 얘랑 y는 k가 교점이 두 개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그것만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k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부터 무한대일 때까지 다 보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는 음수 k만 물어봤으니까 0까지만 봐도 되긴 하겠지만 저만 없으면 다 봐야 돼. 자, k가 이 아래에 있어요. 교점 몇 개? 여기 3개. 만약에 얘가 그래프가 너무 쉬워서 내가 한 번에 그렸는데 와, 미정계수로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따로따로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교점계수 구해서 더해주면 교점계수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냥 쉬우니까 한 번에 할게요. 한 개 한 개 하다가 언제 바뀔까요? k가 마이너스 9일 때 또는 극소점에 접할 때. 그러면 그때는 두 개가 되고 좀 커지면 몇 개? 3개.
그러다가 0 될 때도 몇 개? 1000점이 생기지만 교점 일선 변하지는 않네요. 증가하고 있는 함수라서 좀 더 올라가서 3개 하다가 어디 접할 때? 극대 접할 때 몇 개? 2개. 그거보다 커지면 몇 개? 1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참고로 이제 킬러급 문제가 되려면 여기 이제 왼쪽 오른쪽을 한 번에 알아보기 힘들게 만들어요. 그럼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해서 1개, 2개, 그럼 3개 이런 식으로 합쳐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문제가 나오니까요. 여기서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곡선과 곡선의 관계는 관찰하기 힘들어.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는 빼기 함수를 이용해서 적당히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분리되는 과정이 이거예요. 원래 이런 얘랑 얘의 관계였죠. 얘랑 얘의 관계였는데 내가 둘이 같다 해서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서로 한 실분 개수로 해석을 한다요. 내 입맛대로 조정을 해. 우리가 그래프로 볼 때 장점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다.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장점 이항을 이용해서 변형을 하기 쉽다. 왜 안도 제곱하더니 뭐 하라고 변형을 하는 거죠. 변형을 해서 너무 기분 좋아. 다시 그래프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죠. 기억 안 나서 스튜디오들이 많이 했을 텐데 이렇게 방부등식은 그래프의 위치가 해라고 했죠. 그래프의 장점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편하다. 방부등식의 장점 식을 변형하기 좋다. 그래서 그래프로 알아보기 힘들 땐 방부등식으로 여기서 방정식이 교점이니까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 내가 그래프를 그리기 쉽도록 변형한 다음 변형 끝났으면 이제 그래프 보고 가는 거죠. 이거 누가 질문했죠? 승 어디까지 해봤어? 여기까지 생각해봤어요? 두 개 안 나왔어? 그럼 어디까지 했어요? 자, 이런 거는 너가 설명 들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지. 물론 네가 문제 풀 때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어. 그건 경험 부족이야. 근데 설명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고 이해 잘 되죠. 경험만 쌓이면 너도 이렇게 풀리게 되는 거니까 경험을 가져와서 자, 그 다음 여기에 세트 몇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또 질문 있네요. 이번 세트 질문. 내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 다 질문해. 왜냐면 우리 진도 빨리 빼는 거보다 한 파트 한 파트 최대한 너네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소화를 하면서 가는 게 더 낫거든. 120번. 왜? 다 질문해. 질문하면 안 돼? 존나 많이 해도 4시간 동안 질문 받아도 돼요. 그럼 너네가 미분 많이 배웠겠지. 이거 페인이 물어보구나. 120번 소연 어디까지 해봤어? 시킨 게 아니고 안 시켰어요. 그래요? 수연아 120번 풀었어? 풀었어? 안 풀었어? 지금? 360번? 수연아 120번 풀었어? 360번? 재준아 120번 풀었어? 숙제 여기까지 하긴 했어? 중간중간 어려운 거 모르겠어? 자, 봅시다. 자, 120번 같은 경우는요,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봅시다. fx가 x 플러스 1 인수를 가지고 있고요. 뒤에 이제 x제곱을 ax뿔 b는 그냥 안 알려주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준 거랑 똑같은 의미냐면 fx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이고 f는 0이다 이렇게 딱 알려준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 a, b는 안 알려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 이런 느낌이고요. 자, 근데 y는 절대값 fx래요.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a, b에 대하여 a 뿔 b의 최대치소를 구한다. 그 차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여기서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개념 몰라도 돼요. 3차 함수 그래프만 잘 그려도 되긴 하거든. 그럼 문제가 뭐냐? 3차 함수가 아니라 구강선할 함수로 막 나온다던가 아니면 논술하거나 미적분 하는 친구들 초월 함수가 나온다거나 그럼 싹 다 틀리는 거야. 여기는 3차 함수 그래프로도 풀 줄 알아야 되지만 일단 더 중요한 건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우선 그 개념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대답 못할 것 같은데 왠지 절대값 f의 미분 가능성. 자, 이거는 우리가 뭐부터 봐야 되냐면 얘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존재하는지부터 봐야 돼요.
미분 가능한 구간을 구분을 먼저 해줘야 되고요. 참고로 이 문제는 F가 3차 함수니까 연속으로 미분 가능하죠? 그럼 얘는 이 경우가 없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력급 문제에서는 이게 하나씩 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빼먹으면 바로 틀리고.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미분 가능하다. 그럼 이거는 직접 확인해야 되겠죠? 직접 확인. 왜냐면 정말 신기하게도 미분 가능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기억나요? 예를 들면 뭐 기울기 1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기울기 y 이렇게 되면 이거 접어 올리면 연결 이렇게 돼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되게 특별한 경우.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F가 미분이 가능한 구간에서는 절대값 함수가 미분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접어 올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가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X축과 만나지 않을 때는 애초에 뭐 그대로 있든 접어 위로 올려지든 1000점은 안 생긴단 말이에요. 무조건 미분 가능. 보장이에요. 내가 알아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F가 0이다? X축과 만난다? 의심해야 돼요.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자, 언제 미분 가능하고 언제 미분 불가능하냐는 예를 들면 X축과 만날 때 이렇게 지나갔어. 그럼 1000점 생기겠죠? 근데 X축과 만날 때 이렇게 기울기가 0이었다면 저거 올려도 기울기가 왼쪽 기울기가 0 나오기 때문에 1000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접선의 기울기, 그 시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냐 0이 아니었냐, 이거는 접했냐 접하지 않았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X축과 만난다, X축과 접한다, 접하지 않고 만난다 로 말을 해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게 받아들일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내용에 그냥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일단 얘가 x 플러스 1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F에서 일단 미분 불가능한 것이 없어. 이거 없으니까 여기로만 가면 돼. F3차에서 미분 가능한 구간이니까요. 전부 다. 자, 그러면 X축과 만날 때와 만나지 않을 때로 나눠야 돼. 만날 때는 의심, 안 만날 때는 보장. 미분 가능 보장인 거야. 근데 얘 X축과 는영했을 때 X축과 만나는 점 바로 찾을 수 있죠. 하나. X가 몇일 때? 마일일 때. 마일일 때 fx가 0 되는데요? 그럼 그때의 f 프라임 값을 알아봐야 돼요. f 프라임 값이 0이면 미분가는 0이 아니면 미분이 불가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가족과 보면은 마일에서 미분이 뭐하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가능했다는 얘기는 마일과 x축과 만나긴 하는데 접하는 거야 접하지 않는 거야? 접해야 돼요. 이 상황입니다. 자, 접하면 우리가 인수정리 다른 정리 1번이었어요. 따라하세요. 마이너스 접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인수로 간다. 제곱으로 인수로 간다는 거는요, 따라하세요. 2개 이상 간다는 얘기인 거야. 왜냐면 3개 가져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거든. 그러면 곱하기고 분리되는 건 다 인수인 거예요. 이것도 인수고 이것도 인수고 3승도 인수고 다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이상 가진다를 따라하세요.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한다. 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개 이상이라는 의미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럼 2개 이상이면 케이스가 몇 가지로 나뉘겠네요? 케이스가 2가지로 나눌 거야. 왜냐면 인수가 몇 개일 때랑 2개일 때랑 진짜 몇 개일 때? 3개일 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근데 3차기 때문에 굳이 안 그래도 되긴 해요. 3차니까 나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문제에서는 아까 방금 말한 걸로 한번 볼게요. 인수가 2개일 때와 총 3개일 때 2개만, 3개만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번 2개만 있다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되냐면 2개만 있다는 내가 fx를요 x플 1, x플 1 하고 2개는 일단 가져야 되고 하나는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굳이 안 써도 솔루션 원이라고 안 썼으면 어차피 결국은 똑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2개만이었으면 그거를 얘가 x 플러스 1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p가 몇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돼요.
마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그게 두 개만 가질 때. 세 개 가질 때는 P가 몇일 때? 라고도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아, 1일 때. 그렇죠. 이거 좀 뭔가 이런 거 많이 해본 것 같은 느낌이죠. 자, 근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냥, P 기준으로 나뉘네. 그래서 X 플러스니까 마일 두 지점, P 한 지점이니까 이 P가 마일보다 왼쪽에 있을 때, 딱 마일에 겹칠 때, 오른쪽에 있을 때, 처음부터 되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거랑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기서는 1번, P가 마일이 아닐 때, 이렇게. 그럼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는데, 그래프 모양이 P가 마일보다 큰 점에 따라 달라지네. 가 돼서 여기서 1-1 이렇게 되고요. 1-2 여기서 집중 이렇게 되고요. 2번 하면은 P가 마일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누더라도 어차피 똑같아. P가 마일보다 작을 때, 마일일 때, 마일보다 클 때를 결국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맥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P가 마일보다 작을 때 그래프 개형을 한번 봅시다. 3차기 때문에 그래프는 거의 끝나죠. 자, 그럼 마일보다 작으면은 마일보다 작은 쪽에서 하나 지나고 마일에서 점프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F가 아니라 절대값 F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F를 그릴 때 점선으로 그리자는 거예요. 너네 단색이니까 색깔을 여러 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점선으로 그린 다음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를 Y는 절대값 fx 이렇게 써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케이스도 한번 써봅시다. 마일보다 P가 오른쪽에 있으면 여기에 P, 여기 마일을 치면은 이렇게 된 거에서 여기가 P, 마일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저거 올리면 여기서 아래로 접하고요. 올라왔다가 1000점 이렇게 생긴 게 절대값 f에 그래프가 되겠다라고 내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2번 있었죠, 2번? P가 마일 때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삼중근 개형이 그려지겠죠? 네, 이렇게 되니까요. 저거 올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멈수가 되겠죠. 멈수는 안 되죠,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조건을 판단하면 되겠죠? 즉 가조건만 이용했으니까 나조건을 써볼게요. 나조건을 이용하면 마일 왼쪽에서는 감소해야만 한대요. 이거 나 1이라고 볼게요. 나 1. 이거 나 2라고 볼게요. 나 1도 만족하고 나 2도 만족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따뜻하게 보면 돼요. 자, 그럼 얘는 나 1, 마일 왼쪽에서 감소만 해야 되는데 증가구간 존재하죠? 마일 왼쪽에서 감소만 하죠? 이거는 나 1 만족. 마일 왼쪽에서 감소만 하죠? 나 1 만족. 자, 두 번째. 이 오른쪽에서는 증가해야만 한대요. 이 오른쪽, 어차피 마일보다 클 때 계속 증가만 하죠. 마일 이상에서는. 증가만 하니까 이거는 다 만족하는 하나의 케이스를 찾은 거예요. 자, 그때 여기서는 지금 이 오른쪽에서 다 증가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감소 구간이 여기 존재한단 말이죠. 감소 구간. 이 친구보다 2가, 이 구간보다 2가 어느 쪽에 있어야 이 오른쪽은 다 증가한다 보장이 되는 거죠. 얘 구간보다는 2가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왼쪽에 있으면 2보다 클 때 감소 구간이 포함되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일단 이 케이스에서는 나 2를 만족하려면 일단 P가 2보다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부등식을 작성했으면 항상 등호 체크를 해줘야 돼. 등호 확인. 자, P가 딱 나 2였다. 딱 2였다. 딱 2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 뭐만 하니까 증가하는 상관이 없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반열린 구간, 반닫힌 구간이었다면 우선 어떻게 될까요? 그럼 P가 2는 될까요? 안 될까요? 너네가 이거를 등호를 붙여야 될지 안 붙여야 될지를 알고 왜 그런지 근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못하게 하잖아. 다른 친구도 생각해보세요. 패스하는 게 어린 거니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패스. 대준. 소신껏 말하세요. 원래 너네가 생각했던 걸로. 될 것 같았어? 안 될 것 같았어? 안 될 것 같았어? 네.
얘는 사실 되게 맞고요. 이유를 다른 친구가 대답할 수 있는 봅시다. 카나 될 것 같았어? 안 될 것 같았어? 많이 포함시키면? 될 것 같았어? 왜 될 것 같아? 근거가 뭐야? 너만의 근거가 있니? 왜요? P에다 2면 여기 2 이렇게 됐었어? 그러면 반 열린 공간 2, 무한대에서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괜찮을 것 같죠? 그러면 이렇게 해요. 사실 이 문제랑 별개로 봅시다. 2에서 기울기 0이었어요. 0 이렇게. 기울기 0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닫힌 공간 2, 무한대에서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기울기 0이잖아. 상관없죠? 왜요? 이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초과가 아니죠. 무조건 크니까. 자, 증가함수의 정의는 미분계수랑 관련이 있는 거야. 따라서 x 값이 커질 때 항상 y 값이 커진다. 자, 이거 닫힌 구간으로 관찰해도 2에서 조금이라도 커지면 바로 y 좌표가 조금 커지는 거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2를 포함시켜도 얘는 증가함수의 정의에 맞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교과서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서 기본 개념으로 애들 싹 다 걸러낼 수 있어요. 너네 이거 정확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가 P였죠. P였을 때 2가 나는 돼요. 처음부터 등호를 하진 않고 P가 이거다. 작아야 되네. 그런 다음에 등호를 한 번 더 따로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2면 어떻지? 괜찮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따라하세요. 케이스를 나누면 전제적 뻔하기. 그럼 여기 P가 말보다 큰 상황이 다 되는 건 아니었어. 이 중에서 P가 어떤 애들만 이상의 애들만 다른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얻게 되는 답은 P가 얘는 전제조건 깔고 가야 돼요. 마일보다 크고 P가 이보다 작거나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되나요? 자, 여기서 얻게 되는 사실은 P가 몇이다? 마일이다. 케이스를 나눈다는 건요, 합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합집합이야. 이럴 때, 그러니까 배반 사건에 합사건을 나누는 거고 겹치지 않게. 그러면 P가 전부 다 알아보세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P를 다 알아보려니까 좀 헷갈려. 그러면 따로따로 알아보자. 따로따로 알아봐서 답을 구한 다음에 다시 답을 합치자를 하는 거예요. P가 마일보다 작을 때 따로 알아보고, 마일일 때 따로 알아보고, 마일보다 클 때 알아봤으니까 다시 합쳐서 이제 전체 답을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을 합쳐서 이제 얘가 마일 이상 P2야. 이렇게까지 합쳐질 수 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되나요? 이 합집합 이거 지금 대만 겹치지 않게 지금 빠지지 않고 겹치지 않게 지금 케이스를 나눈 거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A는 1차항에서 확인된 상수항이잖아요. A 플러스 B를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X에 몇 대 1입하면 1대 1입하면 이거 A plus B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거를 이용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요. F1은 2하고 1뿔, A뿔,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하고 2뿔, 2하고 A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뭘 할 거냐면은 A 플러스 B가 최대일 때 상황과 얘가 최대잖아? 그러면 F1도 어떤 상황이 될까요? 최대의 상황이에요. 동일한 상황이에요. A 플러스 B가 최소라면 F1도 그때 뭐일 것이다? 최소일 것이다를 해서 나는 P를 그대로 쓰고 싶어서 A로 막 다시 바꾸고 막 이거 전개해서 A, B 결정하고 P로 나타내고 굳이 그래도 괜찮긴 한데 이거 한번 그것도 보여줄게. 자, 그러면 이 소리 적어. 자, 그러면 나는 이제 A 플러스 B의 최대치수를 찾으니까 F1의 최대치수 상황을 찾겠다. 그러면 F1을 아까 여기서도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F1을 이거 처음에 주어진 A, B를 포함한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내가 FX를 재정의했잖아. 지금 P를 이용해서 저 A, B 안 쓰고 P를 이용해서 재정의했잖아. 이번에 얘를 써볼게요. 자, F1은 여기가 2, 4, 1만 P 이거야. 그러면 이제
F1의 최대 최소를 우리가 여기서 P의 범위를 가져와서 F1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얘 한번 볼까요? 얘 최대, F1의 최대는 1마 P죠? 이 전개분 이게 마 4, P 뿔 4. 이거 P에 대한 몇 차 함수로 볼 수 있을까요? 1차 함수 기울기가 마 4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범위 제한되죠? P가 몇 이상? 마 이상의 색칠. 몇 이하? 2하 색칠. 자, 그러면 몇일 때가 F1의 최대겠네요. 몇 때가 F1의 최대, 이 최대가 하신 거죠. 마일 대입하면은, 마일 대입은 여기가 몇인 거 확인? 8 확인. 최대는 2 대니까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F1이 최대일 때 누구도 최대였을 것이다. A일 때. 그럼 이제 최대가 얘가 몇일 때? 8일 때. 8일 때니까 2 넘기면 6, 2 남으면 3, A 뿔 B의 최대 몇이었다? 3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최소는 F1이 마이너스 4일 때 얘가 마4, 여기 마6, 마3 최소는 마3. 그래서 아까 최대가 몇이니까 3이었나요? 최소는 마3. 그럼 차이는 몇이에요? 6. 큰 것이 작은 거면 6이 나오겠죠? 자, 솔루션 2는요. 이게 만약에 어렵다. 이게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저식 전개해서 이게 전개하면 이 부분만 전개를 할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하고 p 플러스를 쓰면 됩니다. 플러스하고 1만 p를 쓸게요. 1만 p x만 p 아니 플러스하고 이렇게 써볼게.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고? A. 이 친구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B. 그러면 이제 A 뿔 B는 내가 P로 나타낼 수 있게 되겠죠. 이거 그냥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P 플러스 1이니까 이것도 P에 대한 몇 차 함수? 1차 함수고 기울기가 몇인 직선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여기가 P가 몇일 때? 여기 몇일 때? 2일 때. 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구해도 괜찮아. 자, 그리고 여기가 2대2 하면은 마3, 마이대2 하면은 3. 해서 차이가 읽은 거랑 똑같아. 이 표정 반응이었어. 왜 그렇게 찌그러뜨리는 거야? 너무 끔찍해? 얼굴을 왜 이렇게 찌그러뜨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솔루션 2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편한 걸 쓰면 되는데 상황에 따라 솔루션 1이 편한지 2가 편한지 잘 모르는 거니까 둘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경험으로 그냥 이거는 쓰려고 하지 말고 보고 이해했으면 여러 번 듣다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너희가 꼭 몰랐으면 하는 건 나는 이거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이거 나오면 킬러 안 돼. 이거 포함들 알게 싹 다 걸러줘요. 다 구했는데 답이 되는 거 다 구해서 했는데 4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얘까지 포함해서 5개 이렇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 푼 사람 손. 푼 사람 이렇게 있네. 자, 이거를요. 필기를 일단 이 개념 필기는 전부 공통으로 하시고요. 이 오픈 친구들은 필기를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까지만 써놓은 거죠. 이렇게까지 써놓으면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이게 너희가 들어보면 알겠지만 너희가 못할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진짜 여러 번 반복해서 한 게 아니면 이거 좀 하다 보면은 다른 거 까먹고 다른 거 좀 하다 보면 이거 또 까먹게 이렇게 설명들어 하는데 그런 까먹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계속 돌려야 돼요. 계속 반복을 해야 되고요. 아마 우리 준킬러 이제 이거 수트 끝나면 수원 준킬러로 바로 넘어갈 건데
그러면 아마 숙제로 어삼시사나 뭐 이런 좀 요 정도 수준 난이도 마플이 나갈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가 나갈 수도 있고요. 얘네들 내가 계속 낼 거야. 그래서 너희가 평일에 틈틈이 이런 것도 조금씩 풀어서 감 안 떨어지게 그건 너희가 해줘야 돼요. 내가 뭐 닭장 같은 데 가둬놓고 강제로 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너희가 그 부분 해주셔야 되고요. 나는 너희가 안 까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제시를 해줄 테니까 실천 너네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네, 이것도 질문 받을게. 쉬었다가 10분만 쉽시다.